항공 수요 예측 에피소드 2. 지난번 클립에서 예고드렸던 것 같이 오늘은 왜 해기모형을 권고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해기모형이 퍼펙트, 완벽해서는 아닙니다.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기모형이 가진 한계와 극복 방안 짧게 마지막에 한번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클립을 들으신 분들은 항공수요 비밀 금고를 여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항공 클래스에서 구체적인 이야기 기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항공 수요 예측 방법론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학술적인 연구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에서 나아가서 만약 현실에서 예를 들자면 항공사 입장에서 특정 노선에 항공기를 얼마나 운행해야 할까 다음 달에, 그러면은 두통을 부르는 어려운 방법론보다는 30년 경험 있는 실무자가 판단하는 것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30년 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상으로 예측했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기모형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기모형을 이용하면 수요 예측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활용하고 있어서 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 확실합니다. 가장 큰 장점들이고 물론 이외에도 장점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 수요 예측 이야기이고 3년 이내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시기열 모형도 많이 활용됩니다. 지난번 클립에서 말씀드렸던 수요 예측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죠. 정성적인 분석 방법론은 투명성,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결합기법, 연구가 아닌 현장에서 실무에서 적용하기에는 반대 의견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기모형이 구축되는 과정은 연구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인 과정, 그리고 모형이 선택되는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부분, 또 하나 깔려있는 철학, 근본이 되는 철학은 공통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감대. 누군가가 전문가 마음대로 수요 예측한 거 아니냐고 할 때 딱 투명한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자료와 기준이 제공되면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부분, 굉장한 강점입니다. 해기모형을 이용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 예측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독립변수로서 모형이 들어가는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가 선택되었다고 한다면 30년 뒤 이 GDP가 2배가 되었고 수요도 2배가 되었다. 이것은 GDP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항공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과거 GDP와 항공 실적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유죠. 전 세계적으로 해기모형을 이용한 수요 예측은 역사가 길고 적용된 범위 또한 항공에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굉장히 방대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론적 근거, 여기 밑줄, 이론적 근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당장 서점에 가셔서 해기분석 교과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수요 전망은 틀리기도 하고 방법론이나 모형이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항공 수요 전망 자체가 가지는 한계, 그리고 해기모형이 가지는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클립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항공 수요에 정확한 답이 없다는 이야기였죠. 가장 합리적으로 최선의 예측을 하는 것이 수요 예측입니다. 미래 불확실성을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해기모형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해서 해기모형은 스테이터스 코, 발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스테이터스 코 자막으로 처리됐을 겁니다.
과거 인과관계가 미래에도 변함없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불확실성을 반영하기에 좀 어려운 구조이죠. 그래서 외부 요인으로 수요가 더 크게 나올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작게 나올 것이다 라는 비판에 자주 직면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 미래의 불확실성 반영에 대한 한계가 중립적인 성격으로서 어떤 자의적인 조작이 최소화된다라는 수요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강점이죠. 다른 한계는 모형을 구축하는 자료에 있습니다. 특히 독립 변수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나라 정책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측치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도출된 신뢰성 있는 자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하게 변수 제약이 주어집니다. 모형 구축 과정에서 가능한 변수들을 기반으로 통계적 유의성 등을 확인해 최종 변수가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면 선택된 변수에 대해 비판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른 변수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를 또 확대하여 가지고 와 강하게 주장도 합니다. 네,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 맞을 수도 있죠. 미래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라는, 또 그리고 과거의 현상이라는 굳건한 토지 위에서 여러 불확실성에 기반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 반영, 독립 변수의 반영은 이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그럴듯해요, 들어보시면. 하지만 굉장히 철학에 어긋난, 회귀 모형의 철학에 어긋난 접근은 공신력 확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위하여 억지로 맞추게 되는 느낌? 딱! 이런 느낌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믿음 상실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라는 방법론이 권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회귀 모형이 비판받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무엇일까요? 다양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속 변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수정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전망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국제적인 사례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 항공 수요 예측 결과가 실적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하지만 공항시설 계획에 핵심적인 기초 입력 자료니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요 전망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수정하고, 또 계획 자체에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쿠어바디스 항공 수요 예측. 항공 수요 예측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항공 클래스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